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0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기대하셔도 좋다, 내용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끌어내질 못했어요. 적중이 잘 나왔고 특히 부산 승부는 다 잡았죠.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의 성과를 끌어냈어요. 근데 메인도 주력이 아니었고 또 이 7경주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방어 적중에 머물렀죠. 이 10번이 주력으로 가져갔던 10번마가 참 직선주로 해서 이제 외곽으로 한번 뺐다가 막혀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 과정이 엄청난 손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직선주로 해서 한번 잡아채고 땡기는 거, 이거 정말 많은 마신차가 차이 나거든요. 일단 거기가 좀 아쉬웠고, 또 배당으로 노렸던 2번 땀봉킨도 직선에서 너무 막히는 쪽으로만 갔습니다. 중반 이후는 제대로 추진을 못했어요. 앞이 막혀 있으니까 돌아 나갈 부분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진로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뭐 좋았던 건 이제 자금확보 승부처, 그리고 이어진 연타석 메인 승부처. 자금확보 승부처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5번 정문 펠릭스가 15군데 다 올대가리. 그런데 이 마피를 강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도 뒤로 돌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마필은 이 빅뱅 클래스라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8번 로드 투 희망 98 주력이었죠. 이 주력 배당이 복성식만 한 14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복성식 14.8배. 쌍성식이 뒤집힌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금확보 승부처에서 좋은 적중이 나왔고, 이어진 메인에서 뭐 또 기대했던 적중은 아닙니다만 짭짤한 배당 적중이 나왔고, 부산 4번 승부처를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솔직히 기대했던 것만큼의 대승은 아닙니다만 나름의 성과는 나왔다는 판단입니다. 제주가 조금 아쉬웠어요. 제주가 좀 뒷받침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요. 1-3착, 2-3착이 오늘도 많았습니다. 제주는. 자, 토요경마 풀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여세를 몰아서 토요일 일요일 탄력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승부처 공략입니다. 구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최고의 선택이자 마무리 승부처가 9라운드입니다. 그리고 4경주는 큰 환수를 한번 노려보는 고환수 공략 경주가 되겠습니다. 승부까지는 아닙니다만 소액으로 배당 한번 노려볼 만한 경주입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300 8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뚜렷한 축이 없는 가운데 그래프가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알리페르, 동진 썬더 두 마필이 가장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자, 뭐 물론 두 마필이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4번이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6번 오썸 스텝, 8번 로열 삭스입니다. 특히 8번 로열 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름이 많이 늘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마필 데뷔전 치르고 나서 공백을 좀 길게 가졌고 복귀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자, 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공백을 거치고 나왔는데 공백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마필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도 57이고 외곽으로 밀려있고 8번 게이트에 불과합니다만 전개에 약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썸 스텝이라는 마필도
선두력에 비해서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죠. 이 마필이 직전 앞에 나가죠. 직선적으로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날 경주를 보면 또 추입으로 올라옵니다.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뭐 보여주듯이 이번에도 훈련 과정에서 이클립스 럭키라는 상위군과 병합을 하는데 스피드에서 상위군을 앞서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법 길게 버텨내는 그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슴 스텝. 쉽게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오늘 내린 비가 내일 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전장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4월 말에 모래 보강을 했죠.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래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의 한 절반가량을 모래 보강을 했는데, 지난주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선행마들은 좀 많이 부러졌어요. 선행을 나서더라도 힘있는 마필들은 버팁니다. 근데 힘이 없는 선행마들은 좀 부러졌어요. 그래서 모래 보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있었다 라는 판단인데, 자, 오늘 또 비가 내려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래가 쓸려 나갈 정도의 비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 뭐 주로는 좀 촉촉하게 젖어 있겠지만은 뭐 주로가 그렇게 가벼워졌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모래를 보강한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오전장은 주로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선 스텝이 D가 많이 보강된 모습이고, 로얄 삭스는 공백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기마 2번 4번과 함께 좋은 싸움이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첫 경주 여기서 축정하고 압축하는 게 관건입니다.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즐거운 상상, 빌리언보이, 말쓰고,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개인적으로도 좀 좋게 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패스하겠습니다. 인기마들 싸움으로 저도 나름 정리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3라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금요일 부산 승부 4개를 다 잡아드렸는데 내일 일요일도 승부만이라도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00%. 일반 경주도 뭐 좋은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승부로 선택을 한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주는 이클립스 럭키가 이제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레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번 경주를 선택한 이유, 바로 훈련 우수마 때문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탄력을 보이면서 그럼에 뚜렷한 변화가 왔거든요. 이 마필을 중심으로 이클립스 럭키는 공략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력 막건은 따로 있고요. 딱 3마리만 가지고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3마리 외에는 따로 볼 마필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에요. 딱 3두만 가지고 압축해서 첫 번째 선택, 자그마골을 위한 승부처 적중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승부처 설명을 할 때 환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렸죠. 4경주 어퍼핸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퍼핸드를 추천을 드리면서 적중까지 연결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남들이 들 볼 때 잡아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단지 그것만 가지고 보기 싫다는 건 아닙니다. 부담 중량이 2kg 늘었어요. 어프핸드라는 마필이 체형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전적표를 한번 보고 풀어가겠습니다. 직전 경주 체중이 411입니다. 400kg 초반대의 앞말이에요. 근데 지금 3연속 입상을 해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렸었죠. 1400 첫 도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에서 아주 매서운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 1위마와 엮어서 짭짤한 배당 잡아드렸습니다. 당시 복숭식마 이제 14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인기 1위가 됐어요. 직전 경주 엑설런트 마타를 2마신이나 여유있게 제압을 했죠. 하지만 체구적은 앞말에게 이 플러스 2의 부담 중량 증가, 저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직전 싸웠던 상대들과의 싸움에서는 또 한번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엑설런트 마타도 있는데, 엑설런트 마타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 선두권 공략하고도 종반 들미를 잡히면서 당시 이제 포화주로였거든요. 선두에서 레이스를 편하게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이마신이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빅도아르 기술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세력전을 노리겠습니다만, 직전 경주 띵그름을 감안했을 때 엑설런트 마타가 어퍼핸드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두 마필 다 저는 약하게 봐요. 이번 경주 오프핸드도 그렇고 엑설런트 마타도 그렇고 부담 중량 증가가 분명 마이너스 요인이고, 엑설런트 마타는 직전 경주 선행에서 무너졌는데, 선두권 공략하면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 안쪽에 빠른 마필도 있을 뿐더러 프리타임 같은 마필도 쑥 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또 쌍옥 루도넬 체중 빠지면 재밌습니다. 또 발빠른 마필 몇 도 있어요. 매직 이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엑설런트 마타가 직전보다 오히려 전개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2코너부터 4코너까지 모래를 보충한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힘이 없는 마필들, 저는 이번 경주 한번 꺾어버리고 고환수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라는 판단입니다. 말씀드렸던 쌍옥루라든지. 프리타임은 인기를 조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공략권에는 안고 갈 예정입니다. 여왕 삭스, 매직 위드유, 왕체고, 제가 보는 마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훈련 과정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인 마필이 있거든요. 그 마필 놓고 4경주 고환수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고자 합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경마 두 번째 선택입니다. 자, 스마일링 프린스 정말 고마운 마필입니다. 연타석으로 직전 경주, 그전 경주죠. 이제 첫 입상 때 선행으로 이 마필이 입상하면서 좋은 배당을 안겨준 바 있거든요. 스마일링 프린스 이때도 짭짤한 배당 복승식 13.8배 잡아드렸고요. 이날은 또 승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복승식 15.1배 따라가도 된다. 따라갈 것이다. 제가 이 마필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모래를 맞춰가면서 훈련을 소화를 했고 탄력도 길게 유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현장에 말씀드렸어요.
이날은 선행했지만 이날은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기 1위마가 됐습니다. 또 믿고 가야죠. 스마일링 프린스는 뭐 안쪽에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따라가도 가능하고 선행하면 더 쉽게 올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힘이 있는 선행마기 때문에 줄을 모래보강도 큰 문제 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관건은 여기에 이제 붙여먹을 마필이죠. 인기를 모을 마필은 테칸, 하트케이, 비체카 요런 마필들인데 그 가운데 이 테칸이라는 마필 뭐 당일 배장판에 바람 불면서 깜빡이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담 중량 빠지면서 김성현 기수의 감량 2점 직전 선행했죠. 이번에도 봐요. 이 선두력을 믿고 바람이 좀 불 가능성이 있어요. 테칸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직전처럼 이제 밀고 나갈 거예요. 아마 김성현 기수한테 부담 중량 줄어들었으니까 밀고 가라, 앞에 앞장 떠라 요런 주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경주 앞에 못 갑니다. 못 가요. 레이스가 느린 흐름이 아니에요. 테칸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코너 타임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이 코너 타임은 거품이 있죠.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포화주로가 아니었을 때 살펴보면은 뭐 빠르긴 합니다만 선행을 장담할 정도는 아닙니다. 테칸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이번 경주 인기마 또 꺾어드릴 인기마 있어요. 어설픈 인기마 싹 정리해드리면서 10일 놓고 관리마 훈련 우수마에 힘을 실어서 5라운드 두 번째 승부처 역시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사연이 있는 제 관리마가 나오는데 코마필 뭐 이번엔 들어봐야 큰 영향가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 관리마 중에 사연이 있는 마필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600 8대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예요. 뭐 이번 경주도 패스하겠습니다. 인기 마필들이 좋습니다. 압축되는 흐름. 자, 그 가운데서 뭐 기쁨 함성이 축마 역할 해줄 것 같아요. 인기 마필로서. 후차권도 압축됩니다. 7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7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세 번째 선택입니다. 승부처. 자, 드래곤 게이트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 2점 차지하고 있고 훈련 좋고 체형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일품이고 기성기수 믿음직스럽고 뭐 의심할 만한 여지가 딱히 없어요. 또 편성도 강하지 않고. 자, 문제는 이제 1번을 놓고 꼬리 찾기인데 지산포스와 원더풀 스위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두 마필 다 가능권이긴 합니다만 저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마필들이에요. 두 마필 다. 지산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딱 본전만 엮어두고 이번 경주는 역시 또 노리고 들어갈 관리마가 한 건 해줄 겁니다. 이제 관리마 노리고 들어갑니다. 관리마 노리고 들어가면서 좋은 환수를 안겨줄 거예요. 뭐 복승식 한 최소 20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관리마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 7라운드 세 번째 선택. 드래곤 게이트를 중심으로 축에 붙여먹기이기 때문에 역시 적중이 유력한 승부처로 판단합니다. 8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혼전이죠. 그래프가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다수 있습니다. 벨로타리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뛴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직전에 이제 대상경주를 뛰었기 때문에 57을 달았다가
부담 중량을 확 빼고 나오죠. 일반 경주에서는 아주 위력적인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발력, 스피드 뛰어나고 스태미나까지 겸비를 한 다 갖추고 있는 앞말이긴 한데, 그동안 뛴 상대 마필들의 기량이 그렇게 강한 편성에서 이 마필이 선전을 펼쳐온 건 아니에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는 편성을 좀 세게 만났어요. 명성 축제부터 KN 라이트, 한강 히어로, KN 골든킥, 월드블레임, 바이킹 하트, 울트라 썬더, 스마트캣, 정우포 헤븐, 유돌콩, 어느 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3등급에서는 나름 경쟁력 있는 마필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벨로테루가 저는 이번 경주 과연 충막감으로 안정적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KN 라이트. 이번에 훈련이 상당히 좋아요. 베스트레이스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상대가 비록 하위군이긴 합니다만 대상 경주 나가죠. 내일 더비 1호 경마에 있는 코리안 더비에 출격하는 베스트레이스와 병합을 했는데 안 밀려요. 스피드는 물론이고 길게 가는 힘까지. 베스트레이스의 스피드를 감안할 때 KN 라이트의 걸음이 훈련 시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5번 월드블레임, 분명 더 나와줄 걸음이 있을 텐데 이 마필도 이제 더비에 나가는 엘도라도 놀부와 병합을 했습니다. 엘도라도 놀부를 안쪽에 두고 이제 외곽에서 추격했는데 길게 근성 발휘하면서 잘 갔어요. 길게 가는 힘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월드블레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태종의 스마트캣, 박태종 기수하고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죠. 여기까지. 이날은 특별경주에서 외곽 배정받고 전개도 꼬이고 고전했습니다만 일반 경주라면 57이라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가장 외곽에 있는 뉴돌콩, 55의 중량이면 상당히 재밌다라는 판단이에요. 당당한 체인에서 나오는 주폭, 파워, 일품이고 폐활량도 좋고 중반 무빙 승부도 가능하고 뉴돌콩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뉴돌콩하고 KN 라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과 2번, 여기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7번, 5번, 9번 요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 입상 가능권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그 중에서도 뉴돌콩, KN 라이트 두 마필은 좀 주목해 주셔야 될 마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1200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좀 자신이 있고요. 강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엑설런트 탄이 또 한번 인기마로서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로 이번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제가 믿었고요. 이날도 믿었어요. 이날은 노리고 들어갔습니다만 축이 엉뚱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중 실패했고요. 이날도 적중은 실패했습니다. 이날도 적중은 실패했습니다. 자, 엑설런트 탄을 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와요. 저하고는 사대가 안 맞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인연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꺾어버리고 가려고요.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믿고 있는 축이 있고요. 1200이면 이 마필은 여기서 사이즈 으뜸입니다. 믿고 가는 축이 있습니다. 자, 이 변수가 이제 라라K 공백 있는, 제가 라라K 지난해 이 마필이 이제 이세마 마지막 때 브리드스컵 나왔을 때 뛰는 모습을 보고, 지지난해죠 이제 라라K가 이제 4세니까 2세 때 얘기니까, 이 마필은 3세 대상 경주에 어울리지 않는 마필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힘쓰는 구간, 폐활량이 짧은 마필이에요 라라K.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마일컵, 더비, 농림부 장관배 다 도전했습니다만 전혀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경주거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그러면 더 안 나와요. 폐활량이 작아요 이 마필은. 힘쓰는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1200은 솔직히 좀 무섭긴 합니다. 지금 훈련대 상태도 상당히 괜찮아요. 아주 경쾌하고 공백 여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지난해 6월달 뛰고 거의 1년 만인데 아무리 적정거리 출전이고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라 하더라도 라라K를 굳이 안고 가야 되겠느냐. 인기도 어느 정도 또 모으고 있어요. 들어와봐야 큰 매력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설런트 탄 삭제, 라라K가 변수입니다만 요 녀석도 삭제할 겁니다. 압축된 마번으로 믿고 가는 축이 있고요. 관리마, 훈련 우수마 딱 엮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좋은 환수,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복병까지 준비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칼 갈고 나오는 훈련 우수마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라운드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믿고 때리는 메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1등급 1200 8두 마필이 출격합니다. 1등급 1200으로 이제 마지막 경주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영광의 월드가 57입니다만 뭐 이 마필 경주력이라면 1번 게트 2점 선행이죠. 앞에 나와서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1200이면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어서 말을 해. 강력한 상대, 손색 없고. 여기 직전 복귀전을 했던 사련이 퍼스트가 1등급 강마들과의 싸움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였고, 이 마필은 22년도 그랑프리에서 4위? 아마 4위였을 거예요. 착순안에는 분명히 들었고요. 4위인지 5위인지 아마 4위였을 겁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 사리니 퍼스트가 그랑프리에서 상당한 선전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고 좀 나왔다가 또 쉬고, 한번 뛰고 또 쉬고, 그 다음 일반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등급 올라왔는데 1등급에서 좀 부진했고 뭐 공백을 가졌고, 어쨌든 좀 질병으로 인한 굴곡이 심한 마필이에요. 복귀전에서 나쁘지 않았고 이번 경주 편성을 감안할 때 가능권이긴 한데 8두기 때문에 훈련을 좀 더 임팩트 있게 했으면 하는 이 아쉬움. 컨디션 조절 위주로 했거든요. 좀 아쉬워요. 1번과 5번을 단거리에서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을
글쎄요, 관찰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마필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그 다음 순위로 강력한 도전권으로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뭐 2번이나 7번 이런 마필들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죠. 어쨌든 뭐 1200이라면 최근 단거리 대상 경주에 동반 출전했던 두 마필의 우세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토요 10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 1호 경마에 이제 더비가 있죠. 최근 뭐 대상 경주를 연속 적중해내고 있는 그 여세를 1호 경마도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 구차권도 다 뽑아놨기 때문에 토요 경마도 나름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 또 훈련우수 마필들이 곳곳에 잘 포진하고 있어요. 그 마필들을 노리면서 금요 경마의 어떤 기세, 또 아쉬웠던 부분을 토요 경마를 통해서 좀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내용으로 이겨놓고 1호 경마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